이 사실은 사람이 서 있는 줄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우체국 앞의 풍경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요즘 마스크를 파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사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은 제한돼 있다 보니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 불만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이 줄 서는 불편도 불편이지만 그 줄에 서 있다가 되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마당에 이런 인파 속에서 서 있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의문입니다. 또 줄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또 노약자분들, 장사하느라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 이 마스크 몇 개 사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의약품처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 등재를 해서 1인당 구매 기록을 남기고 그 개수를 제한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들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공급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구체적인 수급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구입 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마스크 공급을 지시했던 문 대통령. 계속된 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지시를 내놨습니다.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업체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급도 최대한 공평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며 장관들을 질책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처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경제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의약품처럼 약국의 DU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등재해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약국 2만 4천여 곳이 있어 주민센터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약을 중복해서 탈 수 없도록 이미 개개인이 다 신원 확인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2매면 2매, 3매면 3매만 딱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홍 부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 장 수준이어서 무상 공급엔 어려움이 있다며 대신 취약계층에 향후 1억 3천만 장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정부는 어떻게 해도 마스크를 충분히 구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침을 별도로 내놨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과 급한대로 면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윤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용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사람에 한해선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른 입장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다시 사용하지 말고 면 마스크는 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권고안은 배치됩니다. 마스크 부족인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 지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스크 재사용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하루 이상 써도 된다는 건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며 각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앞서 정부와 함께 마스크 권고사항을 내놨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새 지침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결국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사용 지침이나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은 의학적이지 않은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 지침은 강화돼야 한다며 별도의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전국적인 환자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확진자는 어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 하루 확진자가 374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5,18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확진자 통계를 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환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구 지역 환자의 66% 이상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진자의 56%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로 가장 많고 5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31명이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34명입니다. 네, 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시급한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 초까지 2,000실 정도 확충됩니다. 그제 160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어제 경북 영덕의 삼성인력개발원과 경북 경주농협교육원이 추가로 문을 열었고 경북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 주 안에 개소합니다. 대구시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환자는 1,800명 정도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부터 우선 이송할 계획입니다. 병원 병상이 비면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들을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상황은 별도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의 확진자만 현재 4,000명을 넘었어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기준 58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520명, 경북 61명으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286명입니다. 사망자도 4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질병관리본부 공식 집계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구 경북 자체 통계로 이로써 대구 경북 사망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입원 환자 가운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서린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수성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과 포항 해병 1사단 소속 부사관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여전히 태부적인 상황이죠? 네, 대구에서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가 2,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과 농협 경주연수원 등을 경증 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환자들을 입소시켰습니다. 경상북도도 22개 시군의 생활치료센터 31곳을 지정해 경증 환자를 입소시킬 예정인데요. 특히 확진자가 많은 경산과 포항, 안동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천지 신도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61.3%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통보된 4,527명 가운데 61.7%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신천지 신도 6,500여 명 가운데 85%가량이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 2,1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자는 10% 정도인 220여 명, 음성은 1,300여 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집단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247명을 확인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신천지 신도, 특히 집단시설 종사자 등이 미신고 상태에서 확진됐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발생한 폭발 사고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직원 등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경 기자, 언제 불이 난 거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굉음과 함께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건물 사이로 사고로 인한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현재까지 공장 직원과 주민 등 1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충남소방본부는 중형재난시 발령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2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5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 일단 큰 불은 잡았습니다. 방송국에는 오늘 새벽 공장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큰 폭발음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였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 인근의 상가에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폭발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추가 사고 위험성이 없고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나프타를 다루는 NCC 공장 압축라인 일부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 시설은 원유를 분별하고 증류해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서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돌아가서요. 미국 워싱턴주에서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지역들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와 한국,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일본이 알아서 잘 할 거라면서도 필요하면 여행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철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올림픽으로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물론 국제사회에선 일본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나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행 경보가 격상된 한국과 이탈리아는 물론 일본도 언급한 겁니다. We're watching Italy very closely, South Korea very closely, even Japan very closely, and we'll make the right determination at the right time.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여행 제한 조치가 더 격상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this magnificent facility, and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but they'll make the right decision. I know that. But yes, if it was necessary, I would do it. Yes. 미국에선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던 워싱턴주에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같은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의료시설에 있던 환자와 자택에 격리 중이던 또 다른 확진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들은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미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 후 확인 결과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중국에서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한 이유는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발견되지 않은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들이 전염병 폭발 초기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이 미국과 중국 등의 연구진이 한 의학 논문 플랫폼에 게재한 논문을 소개하며 전한 기사입니다. 연구진은 우한이 봉쇄되기 전 환자 86%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이 주요한 전염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당국이 이들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짧았고 의료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뚜렷한 증상이 있는 사람과 달리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경증 환자는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며 이런 환자 심리도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우리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확진자 한 명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현재는 1대1 수준이지만 이런 이후로 사태 초기에는 1대 2.23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져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해외발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6건의 역유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어제 저장성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7명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강제 격리된 우리 국민이 지금 1,20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오고 바닷가 풍부도 때가 가득합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 항저우 공항에 내리자마자 격리된 호텔입니다. 녹물 나오는 그 물을 끓여 먹으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호텔 격리하는 그 사람들이 3일 정도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외에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 960여 명, 베트남에 270여 명이 격리돼 대부분을 차지했고 러시아와 카타르, 인도 등에서도 발이 묶였습니다. 여행 목적보다는 해당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차 방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는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외교부 직원만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하고 대신 이들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별도로 격리시키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는 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주한 외교관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뉴질랜드, 몰디브 등이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노선에 적용한 항공기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다른 노선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입국을 막는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지역은 입국 금지 37곳을 비롯해 격리 조치 37곳, 검역 강화 30곳 등 모두 10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 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전격 내렸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쉽게 안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돼서 이르면 이번 봄 안으로도 효과 여부가 판명날 거라는 얘기가 백악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김초로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해왔습니다. 미 연준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밝힌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The risk to the economy. So we saw a risk to the outlook for the economy and chose to act. 통상 이번 달 금리 정책은 17일부터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 이례적으로 연준이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고 금리 인하폭도 컸습니다. 연준 위원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파월 의장은 G7 국가 중앙은행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re in active discussions with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on ongoing. 하지만 뉴욕 증시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3대 주요 지수 모두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3% 가깝게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사안이고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공급 문제여서 통화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시장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치료제 개발에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효과 여부는 이르면 늦봄쯤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uld know within a period of a few months, maybe in early summer, late spring, whether those therapies work.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20여 종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세한 지역 상황 알아보죠. 우선 서울시에서는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밤에도 확진자는 더 늘었습니다. 서울시청에 가 있는 정유진 기자, 공식 집계 이후에도 서울 경기 지역 확진자가 늘어서 이제 200명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고요? 네,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누적 확진자가 서울 98명, 경기 94명, 인천 7명이었는데요.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 발표 뒤에도 각 지자체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가련동에 사는 48살 여성이 어제 저녁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11살 초등학생과 46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두 수원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지금까지 6명인데 수원시는 해당 교회 신도 16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부평구에 사는 40대 중국인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9살 초등학생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감염됐고 학생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발열 증세를 보여 다시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집계 이후 확인된 사례를 합치면 서울이 99명, 경기도가 101명, 인천이 9명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차 안에서 검사 받을 수 있는 승차 진료소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은평병원과 서울소방학교,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승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운동장 두 곳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승차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도 거부해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에 청문을 진행한 뒤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충남에서는 선안 줌바 댄스 교실에서 확진자 40여 명이 나온 뒤에 가족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대전시청에 있는 백상윤 기자, 일단 확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충남 천안에서는 최근 열흘 가까이 매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중에는 줌바 댄스 수강생의 2살 된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 천안의 줌바 댄스 학원에서는 이 줌바 댄스 강사가 확진 판정받으며 이 수강생 등 40여 명이 감염됐는데 이 수강생들의 가족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며 천안에서 나온 확진자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천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임시 개조해 이 병상 107개를 확보하는 등 도내 전체에 모두 439병상을 확보해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전에서는 처음이라고요? 네, 이 대전에서 신천지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확진자는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해당 확진자는 이 대구 경북 첫 확진자이자 이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자가격리 기간에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예배 시점부터 24일 자가격리 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을 해서 추가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선이나 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5명, 세종 1명, 충남이 82명, 모두 98명인데요. 이 전체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와 추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강원 지역과 전북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빗방울은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밤에는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곳곳에는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겠고 눈도 1cm 안팎이 쌓이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북부 지역에는 1에서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기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2.7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도 3도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해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이 3.9도, 부산 7.4도로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높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대구 10도, 광주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주에서 밤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0대 남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 지역 확진자는 이틀 만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사건 확진자가 지난달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구에 머물렀고 지난달 20일 저녁 8시 25분쯤 대구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주공항 주차장에 세워준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2일 두통 증상을 보인 제주 4번 확진자는 4일 뒤인 지난달 25일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 없이 귀가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제주 4번 확진자는 일주일 뒤인 어제 오후 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1차 동선을 파악해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와 함께 지냈던 지인은 지난 1일 대구에 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증상 여부와 동선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 4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민경 기자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확진자 통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86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 4,800여 명에다가 어제 오후에 확진자 3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대구 지역에서 3명이 늘어 모두 31명입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34명이지만 격리 중인 환자는 아직도 4,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볼까요? 일별 환자 수를 살펴봤을 때 지난달 29일 하루 900명 넘게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은 600명 안팎으로 줄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향후 며칠간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확진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자세히 나왔다던데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국내 확진자에 대한 방역 당국의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62%로 남성보다 많았는데요. 반면 중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이 다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또 나이별로 분석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인 분포는 두 나라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20대 확진자 수를 봤을 때 국내의 경우 20대가 두드러집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여성, 그중에서도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이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2m 이내에는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피해야 전파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가 최대급입니다. 손 씻기와 거리두기,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주 우도 앞바다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선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천수 기자가 연결돼 있죠. 자, 지금까지 몇 명이 구조됐고 몇 명이 실종 상태입니까? 아직 구조된 2명 외에 선원 6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우도 남동쪽 74km 부근 해상에서 29톤급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A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20분쯤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국적 선원 5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 직후 한국인 선원 2명은 바로 탈출해 주변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해경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 6명은 사고가 접수된 지 3시간이 다 돼가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경은 찾지 못한 선원들이 배 안에 있거나 배 밖으로 탈출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적 한 척, 헬기 한 대, 조명탄을 탑재한 항공기 한 대 등을 투입했고 민간어선 10여 척과 일본 관공선 한 척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아 조명탄 투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경은 전했는데요. 사고 해상의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조명탄을 투입하고 구조 유력과 경비 안정 등을 추가로 투입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대남 담화문을 냈습니다. 아주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데요. 강푸른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청와대의 비논리적인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첫 담화부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것은 자위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강한 유감을 밝힌 건 강도적 억지 주장이라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금치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청와대의 반응은 북측에만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이런 비논리적 주장과 언동은 남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이달 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것 역시 코로나19 때문이지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다만 청와대 반응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 입장 표명이 아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자제